안녕하십니까, 정재훈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 지난주죠. 3대 지수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경기 지표에 대한 둔화, 이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,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. 최근 들어서 뭐 지수 상승이 좀 제법 컸죠.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다,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자연스러운 그런 조정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. 3대 이자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시장에 있어서의 하락은 그렇게 리스크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여전히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죠. 이 21년도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저점을 좀 기록을 했죠. 22년도 저점을 기록하고 이 상승의 61.8%의 조정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에 대한 목표치가 좀 도달했던 그런 상황들이고, 그리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스닥 시장도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좀 고점 자리대에서 계속 매물수와 즉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S&P 500 지수 또한 마찬가지로 뭐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에요.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험하진 않다. 필라델피아 반도지수도 좀 1.77% 하락을 하면서 21선을 좀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. IT 쪽 섹터도 일단은 조금 숨고르기가 좀 나올 수도 있다,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좀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6월 중순 접어들면서부터 하락을 해주는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, 21선을 이탈하고 난 이후에 다시 회복 시도가 좀 나오려고 했었었는데 금요일 날 다시 밀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조금 더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다 보면은 뭐 2550포인트 이하 61선 언저리 요 부분들을 좀 잘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21선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21선을 좀 하회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코스닥 150 시장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쌍봉의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여기에다가 이제 박스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중단 자리대인 61선을 좀 지지를 해줄 것이냐, 요것이 포인트가 아닌가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여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기회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어디까지 좀 조정을 받을 것이냐, 요게 좀 중요한 부분들인데,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수급적인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했어요.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6월 중순 들어서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.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고요. 6월 달 기준으로 해서는 4,600억대의 매도로 좀 전환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. 기관 같은 경우는 여전히 3천억대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.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,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 이 매도 부분들 6월 달에 1조 8천억대에 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요게 단기적으로 차익이 나오느냐, 이 부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7월 달 7월에 매도 부분들이 좀 출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6월 달 같은 경우는 분기 말이기도 하지만 상반기에 있어서 마지막이죠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윈도우 드레싱, 즉 수익률 관리, 이런 부분들, 펀드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큰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것보다는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7월부터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있어서는 급하게 볼 필요성은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또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. 그리고 난 이후에
6월 달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게 강하게 좀 매수를 외국인들이 해주진 않았죠. 원달러 환율이 원화가 약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리고 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대에 진입을 한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1320원짜리대를 일단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금 고점 자리대를 다시 내려오게 된다라면 헤드앤숄더 형태의 모습들이 좀 만들어지겠죠. 일단은 이 환율도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수급적인 부분들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종목장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종목장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이쪽은 뭐 주도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에 대한 바닥, 탈피에 대한 부분들이죠. 2차 전지는 실적이에요. 그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뭐 양극재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괜찮지만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 어닝 시즌에는 좀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사실 빈메모리라든가 파운드리 이쪽에 대한 부분들 장비 쪽 이런 쪽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후공정 쪽이 좀 제법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이들 쪽 섹터 조정을 좀 받을 때 봐야 될 것 같고요. 뭐 DDR5라든가 아니면 기판 쪽 이런 쪽도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여전히 시장은 종목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종목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닝 시즌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. 뭐 에너지 쪽에 대한 기업들 그다음에 원자재 쪽도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이제 이 원자재에 대한 부족, 히토리에 대한 부족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들도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반도체 쪽하고 2차 전지 쪽이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이걸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제약바이오 부분들이에요. 만약에 이들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.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쉬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할 부분들보다도 하반기를 좀 대비하는 뭐 3분기를 대비한다든가 뭐 이런 전략으로 조금씩 모아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6월 이번 마지막 주 같은 경우 수익률 관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펀드 쪽에서 근데 급하게 따라갈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61선 정도의 매수 포인트를 여기서부터 좀 잡아봐도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장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매수 대응을 해 나간다. 61선 분까지 밀려오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도 영상 보시면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